패밀리 SUV가 갖춰야 될 덕목을 리스트로 나열한다면 아마 이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는 그 리스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요.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지난번에 신차 발표 현장에서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웅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데일라이트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한 존재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확실히 이 수직과 수평 형태를 잘 살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가로 형태, 그리고 데일라이트는 세로 형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는 정리가 잘 된, 그리고 멋진 이 전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플랫한 이 보닛이 운전할 때도 편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사양입니다. 21인치 휠이 적용됐고요.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지금 가장 큰 사이즈는 21인치 휠을 장착하는 경우에 이러한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뭐 큰 타이어가 좋긴 하지만 연비를 생각한다면 19인치나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당히 큰 크기의 이 사이드 미러와 함께 차량의 측면으로 가보면 이 직선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 라인과 함께 아래쪽에도 직선 라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타 글라스의 크기도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틴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3열까지 아주 훤하게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내에서도 개방감이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의 디자인은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전면부의 데일라이트와 같이 수직 형태가 강조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곡선이 강조된 이러한 모습들도 특징이 되겠죠. 특히 이 뒤쪽에서 봤을 때 리어 도어의 곡선 형태라든지 전면부에서 봤을 때 이 데일라이트와 차량의 전면부가 이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선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중후한 멋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승차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 복합 변기가 8.2인 차량입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옵션 사양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9.7까지 복합 연비가 올라가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모델도 연비는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승 차량은 이제 7인승 모델입니다. 적재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장우산 하나 정도가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뒷열 공간 보여주고 있고, 시트 뒤쪽에는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과 3열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위쪽에는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열과 3열을 모두 한 번에 접을 수 있거든요. 지금 3열이 접힌 상태에서 2열까지 마저 수납되는 형태를 좀 보고 계십니다. 2열과 3열이 모두 접힌 상태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이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열에 접었던 시트는 이게 좀 길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이네요.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2열 공간을 모두 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2열에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팔걸이도 모두 다 있는 상태이고요. 3열까지 활용하는 것을 좀 가정해서 시트를 조절해 보면은 뭐 그래도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암레스트 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시트의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들을 조절하는 버튼들입니다. 네, 이제 시장 팰리세이드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뭐 디자인도 많이 봤고 실내 공간도 여러가지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달리느냐, 얼마나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팰리세이드의 상업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또 패밀리 SUV로서 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차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기능도 중요하고 시트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주행할 때 편하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2열에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 혼자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시야가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일단 전면 글라스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 놓은 상태에서도 이 보닛의 끝까지 보일 정도로 이 포지션의 위치가 시트 포지션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크기도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후방 시야를 뭐 확인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3열 모델이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디지털 룸미러를 마련하면서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좀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전하는데 크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은 차량을 선호하긴 하는데 운전하기 편해서거든요. 큰 차는 아무래도 복잡한 시내 주행하는데 좀 답답함이,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팰리세이드 정도 크기,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차량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 좀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앉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뭐 그런 불안감은 쉽게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두 종류가 탑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일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까지 출시 전이고요,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 신차 발표에서는 한번 가득 주유했을 때 1000km 주행이 가능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법 큰 이 효율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 크기라든지 이 파워트레인을 봤을 때는 아마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받기 위한 기준치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연비 효율성도 당연히 뭐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좋긴 하겠지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일반적인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을 하면서 일단은 한 65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6.7 정도 나오네요. 뭐 고속주행 상황이 좀 많긴 해서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기대하진 않았는데, 뭐 제원상의 연비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 시내 주행이 좀 많아진다면 조금은 연비 수치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한 제연표상의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는 일반적인 뭐 주행 상격이라면 그 정도가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최고 출력 281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가 초반에 좀 개입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상 토크감은, 초반 가속감은 아마 뭐 비슷하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모델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281마력의 출력도 뭐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차음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가속을 할 때도 부미음이 어느 정도 잘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시끄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정숙성도 확보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좀 더 조용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정숙성은 좀 더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승차감인데요. 이 프리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죠.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1인치 휠,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된 차량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21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이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도 정숙성을 좋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좀 승차감 얘기로 들어오면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지나치게 무르지도 않고,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 휠 베이스의 길이도 길어져서 노면의 접촉 면적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서인지 굉장히 차량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급하게 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좌우롤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에 놓고 주행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차량이 뭐 허둥지둥 된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노면 상황에 맞게 차량의 서스펜션이 제어가 되면서 최적의 주행성, 최적의 서스펜션 세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면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면서도 굉장히 쾌적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1열 승차 공간, 1열에 한정된
승차감이 아니라 2열과 3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세대 팰리세이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칫 이렇게 여러 명이 탑승하는 패밀리 SUV들,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는 차량들은 승차감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급의 현대차들이나 상위 브랜드인 제네시스만 하더라도 정말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차량들, 기아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의 차량들은 이제는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승차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이 시트의 이 측면 쪽에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에코 모드에서건 스포츠 모드에서건 가속을 하는, 급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쫙 잡아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감 있는 승차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실차 발표회 때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블루링크 스토어입니다. 블루링크 스토어는 현대차의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되겠고요.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승차에는 라이팅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시동이 꺼진 상태의 차를 이제 도어를 오픈하는 경우에 웰컴 라이트가 작동이 되는데, 이러한 웰컴 라이트의 패턴을 다운로드를 통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TT라든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거 스토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단점을 꼽기 어려운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승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효율성도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이 더욱더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